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명령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반해버렸어. 반해버렸어 혜인 씨. 라붐의 혜인 씨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해버렸어 혜인입니다. 행군기가 군화에 오신 저에게도 참 흥미로운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렇게 막 웃다가 깔깔깔 웃다 보면은 되게 쏠쏠한 정보가 귀에 콱콱콱콱 꽂혀가지고 네. 오늘 또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특급 정보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어. 요즘 MZ 장병들은 군에서 시간을 아주 야무지게 활용한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여기에 발맞춰 군에서도 장병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혹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아, 당연하죠. 행군기를 보면 알잘딱깔센 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알려주잖아요. 여러 가지 지원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지원. 예.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만 자 오늘은 예. 창업을 준비하는 오. 장병들의 귀가 오. 쫑긋해질 알찬 정보를 살포시 갖고 왔습니다. 창업이라고 하니까 왠지 스케일이 클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요. 네,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라고 해서 창업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모전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네. 이 공모전에 당선된 팀에게는 창업 지원은 물론이고 멘토링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와 너무 좋네요. 네, 아이디어만 좀 번뜩이는 게 있으면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살짝 보니까 실제로 이 프로젝트의 성과가 아주 좋아요. 2017년에 불가사리로 친환경 제설제를 만들었던 팀은 현재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고요. 또 마시는 링거 수액을 만든 팀은 지난해 기준 약 1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 집의 엔터테인먼트보다 나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 우리 장병들도 놓칠 수 없잖아요. 그죠? 어디로 신청하면 돼요? 빨리 알려주세요. 육해공 본부마다 이 응모 기간이 다르니까 공모전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담당자의 국방 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4월이 마감이기 때문에 얼른 서두르셔야 됩니다. 서두르세요. 네. 자, 지금 행군기를 시청하는 우리 장병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자, 창업의 꿈을 펼쳐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도 시작해볼까요? 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공기 첫 번째 코너입니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구사분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220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 TV! 아, 구성TV! 아, 영주는 뭐야? 자, 오늘도 김수영쟁이님, 윤진희 법무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곧 있으면 4월 18일 블랙데이죠? 네. 우리 김성중님이랑 우리 법무관님은 어떻게 뭐 짜장면을 그날 드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뭐 2월하고 3월에 그 뭐 발렌타인데이, 뭐 화이트데이 있었잖아요. 뭘 좀 주고 받으셨나요? 장병들이랑 같이 짜장면 먹어야죠. 우리 장병들을 아끼기 네. 때문에. 아, 네. 덧붙여서 저는 이미 장병들에게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대박. 제가 왜 이렇게 약간 좀 예민한 질문을 드렸냐면 오늘 고민 사연이 연애에 관련된 겁니다. 네, 먼저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네. 때는 2012년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1등이라는 것을 처음 해봤습니다. 군에서. 여자친구에게 가장 많이 편지를 받은 장병 1등. 진짜 행복하겠다. 대단하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가장 많이 선물을 받은 1등. 이야, 동기들이 저에게 여자친구를 업고 다녀야 한다고 할 정도로 당연하죠. 여자친구는 정말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오, 야, 대단하네.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충성마트에서 뭘 사본 적이 없습니다. 아 진짜. 왜? 여자친구가 다 보내줬고 야, 진짜. 진짜. 하다못해 생활관을 같이 쓰는 소대원들의 군것질, 핫팩까지 개별 포장해서 챙겨줬습니다. 와 개별 포장. 네. 그래서 이제 동기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그 어느 날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요. 갑자기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야, 데이야, 너 여자친구 있잖아. 아니다. 야, 왜, 뭔데? 야, 지금 집중하고 왜 그래? 뭔데?
이걸 말해야 되나? 아니 그 얼마 전에 그 충성 그 술집에서 그 잘생긴 그 수용이 형 있지? 아니, 그 형이랑 술을 먹더라고 네 여자친구가. 그 형이랑 술을 먹었다고? 아 잠깐만 끊어봐. 뭐야? 저는 여자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그날의 정황을 물어봤습니다. 야 너 수영이 형이랑 술 먹었어? 아, 수영이 오빠. 주말에 만났어. 야 왜? 사실이었어. 야 그 형이랑 왜 술 먹어? 네가? 뭐 너도 수영이 오빠랑 잘 알잖아. 모르는 사람이랑 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리고 너랑 전화도 자유롭게 못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고 먹어? 너한테 전화 오면 수영이 오빠 만났다고 말하려고 했어. 아니 내가 군대에 있는데 어떻게 남자랑 단둘이 술을 먹냐고. 야 나는 혼자 외롭게 이렇게 힘들게 이 안에 내 생각은 안 나지? 저는 정말 찌질한 남자였습니다. 이후로 의심과 집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죠.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 가는 날엔 여자친구 사진에 혹시라도 누가 좋아요 누른 사람이 있는지 그러면 안 되는데. 직접 또 확인하는 광적인 집착 수준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에이. 결국 저는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를 했고요. 먼저? 네, 말이 안 되는데 이별 통보를 받은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렇게 4년의 연애가 허망하게 4년이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니까 여자친구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당연하지. 그쵸. 저는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생필품과 구용품을 다 사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보니 어느 제품이 좋은 건지 응? 그리고 어디서 사야 하는지조차 그냥 몰랐던 거예요. 그제야 여자친구에게 고마움을 좀 깨닫게 됐고요. 아직도 근데 이제 보고 싶고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통해서 그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웠다. 약간 사연의 느낌이 찌질한 게 조금. 여자친구가 보내준 그 생필품들, 용품 때문에 지금 더 그리워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좀 강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근데 지금 설마요. 뭐 그냥 오해가 쌓였는데 그걸 풀지 못해서 헤어진 게 아닐까요? 남자친구 입장에서 뭐 연락을 자주 못 하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걱정이 될 것 같고 막 혼자 막 상상의 나를 펼치게 될 것 같고. 근데 또 여자친구 입장에서 그냥 동네에서 남자친구도 아는 오빠랑 술을 마신 것 뿐인데 그 일로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뭐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연애 고민들이 생각보다 부대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고 들어오면은 이제 표정부터가 사실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럼 들어와서 야 걔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꼭 이렇게 물어봐요. 벌써 너무 지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지쳐버리네. 대부분이 보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장병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예. 아, 자, 이 비극의 시작은 연락이 잘 안 돼서 일어난 거잖아요. 사실 연인 간에 이제 소통을 자주 하다 보면 오해가 뭐 쌓일 일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사연 들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핸드폰 사용이 가능해진 게 맞아. 참 다행이다. 여러모로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 네. 개인 정비 시간대 행군기 다시 보기도 볼 수 있고 얼마나 진짜 좋습니까? 너무 좋네요. 네네. 그런데 핸드폰 사용 허가로 좋아진 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핸드폰으로 온라인 쇼핑도 할 수 있고 와! 네. 또 택배로 자신이 주문한 제품을 우와. 받아볼 수가 있어요. 어머? 대박. 주문을 그쵸.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택배를 보낼 수 있군요. 그쵸. 내 돈, 네. 내 삶. 내 돈, 내 진짜 돈. 대박. 야, 진짜로? 근데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 게 부대 상황마다 일반 택배 물건이 허용되는 데가 있고 허용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보통 택배가 오면 반입 금지 물품 여부를 확인하고 방역 처리를 한 뒤 수령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반입금지 물품 목록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먼저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안 되고요. 네, 군 보급용 물품이 아니면 속옷, 양말, 슬리퍼도 불가합니다. 네, 또 식중독의 위험이 있는 음식류, 유제품, 빵 종류도 안 되고요. 화장품의 경우 선스프레이, 유리 용기는 반입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것들 모두 부대에 따라 제한 상황이 달려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어느 장병 어머님께서 이제 부대에 이제 고맙다고 이제 떡을 이제 먹으라고 이제 보냈는데 그게 이제 반입 금지 물품이다 보니까 받지를 못하고 벌점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네. 정도는 그 정도는 이해해 줬어야지. 그 하나 이렇게 나눠 먹으라고 그렇게 맞습니다, 보내준 건데 아무리 맞습니다. 그 반입
이게 안 되는 거에도. 예, 속상하다. 굉장히 좀 아쉬운 사연이었어요. 네, 그래도 그런 거를 빼면 네. 택배로 물건을 주문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모두 다 가능한 건 아니고 부대원 복지와 전투력 상승을 위해 허용하는 물품들이 많아지기는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핸드폰 사용이 허가된 이후로 블루투스 이어폰 반입이 가능해졌고요. 네. 민감한 부분을 위해서 비대용 물티슈 반입도 가능한 부대가 있습니다. 또 여가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포설, 만화책, 학습용 CD 플레이어 같은 경우도 당연히 허용이 됩니다. 어제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장병이 직접 택배를 시키고 그거를 내가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저도 행공기 녹화를 올 때마다 정말 기상천외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뭐 화장품이나 뭐 목용 용품, 뭐 선크림 정도에나 뭐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VX에서 어떤 그 위장 크림 같은 것도 송성마트에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가능했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위장 크림도 지금 좋아진 거예요. 나 때는 먹지 있죠? 시커먼 먹지. 네네. 먹지 이렇게 바르고 신문지 태워가지고 그 재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고 그랬었지. 근데 제가 그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네. 위장 크림이 없었나요? 위장 크림이 예. 있기는 했어. 아 근데 있긴 아주 있어요. 귀했어. 저는 부대원들한테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 그것도 그리고 뭐 세안용품 무슨 뭐 지금 생필품 무슨 뭐폼 클렌징 뭐 이런 얘기하는데 네. 우리 때는 오이비누 하나, 아,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걸로 머리 감고 다 이게 다 했지.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지금 종이 태운제, 먹지 발랐다는 이야기에 지금 좀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랬었지. 네. 이 아저씨가 이렇게 보여도 착한 아저씨예요. 네, 이해해 주세요. 94년 군번이라서 살짝 그런 감이 있는데 착한 아저씨예요. 네. 자, 우리 장병들, 우리 지금 요즘 장병들이 구매하는 필수템은 뭐가 있을까요? 이건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블랙데이를 자축하며 우리끼리 즐기는 블랙 프라이데이. 나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장병들의 내돈내산 꿀템. 베스트 5. 이번에도 역시나 효자손님의 도움을 받아 네. 요즘 장병들은 어떤 꿀템들을 쇼핑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순위에 있을 것 같은 5가지 물품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자 언더스탠 하셨죠? 네, 아, 좋습니다. 네. 후보 보여주세요. 데이데이! 오늘 저랑 진행해 주셔야죠. 저도 이 데이데이 외쳐보고 싶었어요. 데이데이! 기념데이! 헤인 저 데이데이 왔어요. 여러분 모두 정답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가 평소에 쓰는 그 꿀템이 정답일 수도 있답니다. 답니다. 무엇일까요? 이 리듬은 너무 올드하지 않나요? 이 리듬. 약간 팩트 드시는 요즘 음방 MC들은 어떻게 하나요? 근데 이렇게 약간 어깨를 살짝 귀엽게 깜찍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약간 이거는 좀 약간. 네. 자 골라보세요. 네. 어떤 걸까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군생활 할 때를 좀 기준으로 봤을 때 물티슈 좀 여러 개가 좀 떠오르는데 맞아요. 물티슈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게 아. 훈련 같은 것들을 나가면 사실 제대로 씻지를 못하잖아요. 그때 이제 물티슈 같은 걸로 얼굴을 이제 위장 크림이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닦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발에 땀이 많이 젖어 있다 보니까 이제 물티슈로 또 이렇게 발을 또 그런 식으로 좀 쓰기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꿀템이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평상시에 즐겨 사용하는 쿨링 패치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도 이제 한 번 살 때마다 막 몇 개씩 쟁여놓거든요. 진짜 다리 아플 거 아니에요, 우리 장병 여러분들. 그렇죠. 네, 저 쿨링 충분하면 뭐. 패치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쿨링 패치. 쿨링 패치. 쿨링 패치는 아쉽게도 순위에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장병들 요 근래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휴대폰 보조 배터리가 빨리 다른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보조 네. 배터리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후보에 오르지 못했어요. 아, 네. 미세한 차이로 휴대용
보조 배터리는 탈락됐습니다. 네. 그럼 저 다시 한번. 그래요. 네. 네. 그 왜 돌돌이 있잖아요. 돌돌이. 이게 머리카락 한 번 보이기 시작하면은 진짜 끝도 없이 맞아요. 보이거든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돌돌이 한 번으로 이렇게 촥촥 바닥도 이렇게 소파 이런 데도 하면은 깔끔하게 정리되거든요. 돌돌이. 돌돌이 도전. 하세요, 계속. 네. 돌돌이 계속 하시면 되고. 네네. 없습니다, 아쉽게도. 혜인. 네, 데이데이. 우리의 빠른 퇴근을 위해 그냥 우리가 순위를 빠르게 발표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자고요. 헨,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혹시 대기 마음이 불타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행군 마친 제 발에서 땀이 불타는 냄새인가 봐요. 정말 아픈데. 진짜 오늘 양말 안 신고 오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누나 이거 네가 했어야지 왜 냄새는 네가 맡는 건데. 아무튼 자 장병들의 소중한 발을 위한 발냄새 제거제가 오이. 우리 장면들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건 사실 나보다도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꿀팁 아주 좋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장병분들한테 가장 흔하게 생기는 피부 질환 1위가 여드름. 그리고 두 번째가 무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좀 같은 경우는 이제 행군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은 이제 전투화가 많이 젖기도 하고 이제 습하잖아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쓰다 보니까 많이 이제 걸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저도 전역하고 이제 몇 년 동안 좀 고생했던 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정말. 근데 뭐 땀 냄새랑 발 냄새는 어쩔 수 없는 건데 나 때는 네 발 냄새냐 뭐 내 발 냄새냐 따지도 않았어요. 그럼요. 그냥 그 냄새에 적응하면서 내마일체로 그냥 살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제품이 잘 나왔으니까 생활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내 발 건강을 위해서 이거는 꿀템일 것 같네요, 정말.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여름에 발냄새 샴푸 그리고 발냄새 예방 파우더 같은 케어 제품부터 시작을 해서 군화에 묻히는 패치 그리고 냄새와 무종균을 억제하는 깔창, 신발, 탈취제 이런 발 관련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장병 여러분들 다가오는 여름 미리미리 준비해 두세요. 자, 다음 꿀템 만나보겠습니다. 데이데이 중대 발표가 있다면서요? 중대 발표요? 대본에는 없는데. 오늘 김대희 선배님이 행군기 전주 회식 쏘신다. 충성! 미쳤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요? 대본에도 없는 얘기. 해주세요. 자, 제가 그러려고 했으나 후시국이다 보니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대신 이것을 준비했어요. 이게 뭐죠? 냉동이나 돌리고 돌려 먹자고요. 이게 바로 행군기 회식이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바로 우리 부대 요리사. 전자레인지 용기가 4위. 자, 전자레인지 용기. 네.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집에서도 사실 만능 살림꾼이에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군대에서도 요긴 하긴 하겠어요. 근데 장병들은 이 전자레인지 용기를 주로 어떨 때 사용하나요? 이제 충성마트에서 냉동식품을 데울 때, 그리고 배달 음식이 좀 식어서 온 경우, 그리고 남은 배달 음식을 보관할 때, 밥을 비벼 먹거나 시리얼을 말아 먹을 때도 굉장히 또 유용하죠. 먹다 남은 음식을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공군의 경우에는 전자레인지가 또 생활관 내 취사실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 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용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해서 개인 정비 시간이나 주말 그리고 업무 시간 외에 언제든 꺼내 먹고 취사실에서 전자레인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좋네요. 예, 요즘은 전자레인지 용기가 단순히 집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가 아니라 라면도 끓일 수 있는 군부대용 용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용기에다가 물이랑 면 스프를 넣고 전자레인지로 돌리면 바로 라면이 완성. 네. 그래서 이제 뽀글이를 예전에는 이제 봉지채로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먹지 않고 용기 안에서 끓여 먹을 수 있는 꿀템도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현대사회 좋네요. 빠르네요. 많이 진화했어요. 예, 뽀글이를 전자레인지로. 야, 저희 때는 그냥 환경 호르몬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기채로 먹었는데. 환경으로 보니 그렇게 맛있었거든요. 오늘 새벽 3시 반에 알람 맞춰놓고 저는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겠네요. 뽀글이. 그리고 이제 새벽에 먹어야 맛있어요. 너무 맞아요. 맛있겠다. 네. 예비군들 좀 진정하시고요. 민망이도 끝나가지고. 네네. 자, 다음 꿀템 알려주시죠. 네.
깡충 깡충 데이거북이야 왜 울고 있니? 용왕님 생일이라 토끼관을 가져가려 하는데 여기 있네. 이런 멍청한 거북이 거북목이라 디스크가 와서 움직일 수도 없는 주제에 내가 거북목이라니. 내가 거북목이라니. 핸드폰 거치대. 이 핸드폰 거치대만 있었어도 뭐. 핸드폰 볼 때 이런 목. 이라네. 오 핸드폰 거치대. 우와, 제 목이 다 나왔어요. 완전 신세계예요. 3위는 거북목 방지 핸드폰 거치대. 핸드폰 거치대 그쵸 장병들뿐만 아니라 뭐 현대인의 필수품이라고 볼 수 네. 있죠. 우리 중희님은 핸드폰 거치대 자주 사용하시나요? 그렇죠. 또 공군의 또 인싸, 또 인피잖아요. 이제 거치대는 또 인싸템이죠. 네. 이제 침대 못을 딱 거치하고 자기 전에 딱 누워가지고 재밌는 영상, 꼰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하루에 노고가 또 스르르 또 하거든요. 좋습니다. 참군인이에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댓글 보면 2층 침대에서 이제 1층을 사용하는 용사가 핸드폰 거치대를 야무지게 또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김수용 중인님과 마찬가지로 주말에 침낭 펴놓고 거치대 핸드폰 걸어놓고 나만의 시간을 이렇게 이제 행복하게 보낸다고 합니다. 아, 이 핸드폰 마음껏 즐기다 보면 월요일 오는 게 맞아요. 싫겠어요. 근데 내일 월요일이네? 아, 아이, 치. 121, 122. 데이데이 근육이 영 없는데요? 아, 126, 127. 숫자 건너뛰셨네. 근육 계시나요? 아 부재하시는 것 같은데요? 바디 프로필 꼭 찍고 싶습니다. 근육질 몸매에도 요령이 필요하다고요. 일단 요거 한번 잡숴봐. 어? 이런 꿀템이? 장병들의 탄탄한 근육과 영양을 챙겨준다. 1위는 단백질 보충제. 와 2위가 단백질 보충제예요. 네. 와 진짜 우리 장병들 네. 취미로 운동 진짜 많이 하시나 봐요. 맞아요. 네. 네. 자기 개발 비용으로 헬스 용품을 또 구입할 수 있으니 와. 운동도 많이 하고 단백질 보충제는 이제 자기 개발 비용에 아쉽게도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아, 왜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또 구입해서 운동할 때도 함께 아. 먹죠. 이제 네. 댓글에서도 이제 단백질 보충제를 굉장히 많이 사 먹는다라는 댓글이 많았었고요. 거의 뭐 마법의 가루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 생활은 보충제, 카페인으로 정말 고난과 역경을 이겨버리겠다. 이런 댓글도 많았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 근데 꼭 운동을 하셔야 돼요. 단백질 보충제만 먹으면 맞아. 안 되죠. 살찝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이게 근데 단백질 보충제가 충북마트에도 있어요? 아, 팔아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단백질 보충제뿐만 아니라 각종 영양제, 홍삼, 비타민, 유산균 이런 건강기능식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충성마트 입고되는 품목이 다양해진 것도 정말 너무 좋은 것 같고. 그쵸. 그만큼 이제 내돈내산하는 아이템도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이 물건들을 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성마트에서. 네, 맞습니다. 이제 명절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휴가가 통제되어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또 네. 이제 눈물 어린 장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집에 보낼 수 있는 이 명절 선물 세트도 또 판매하기도 합니다. 충성마트에서 파는 명절 선물 세트 뭔가 감이 잘 안 오는데 햄, 참치, 식용유 뭐 이런 건가요? 아, 우리 장병들이 또 효자가 또 얼마나 많은데요. 역시. 이것도 선물인데 그것도 고퀄리티로 또 가야죠. 한우 세트도 인기가 많고 와. 또 홍삼 세트 역시 또 잘 나가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한세 홍세가 있어요? 충성마트에서? 오. 군대복지뿐만 아니라 군마트는 많이 좋아졌네요. 네, 그렇죠. 진짜.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1위 꿀템만을 남겨놓겠습니다. 1위는 뭘까요? 두구두구두구. 자, 1위는 뭘까? 한번 추측해 보시죠. 아무래도 핸드폰 관련 그러니까. 제품이지 않을까 싶은데. 휴대폰 관련 제품. 네. 그럼 저는 아예 아날로그로 책. 책. 마음의 양식을 우리 괜찮네요. 장병들이 자, 좋습니다. 기르려면 자, 이제 저희가 나설 때가 왔군요. 잠시만요. 오우 잠시만요. 콩나물이에요? 귀, 귀에 털이 어머나 털이 저렇게까지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데이데이. 유행가 지금 이거 무슨 상황? 나도 한번 불러. 아, 선배님. 뭐 하세요? 진정하세요. 언제 왔어요?
아,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네. 아따, 요즘 유행 따라가기 힘들어. 요즘 장병들의 에티켓 필수품 블루투스 이어폰이 대망의 1위랍니다. 와, 우리 MZ 장병들은 네. 진짜 유행에 민감하다는 걸 실감하면서도 일단 저는 놀란 포인트가 군대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이 가능하다는 거. 그쵸.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블루투스 이어폰이 내돈내산 꿀템으로 68%가 됐습니다. 야, 68%나? 네.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어폰이 필수고요. 통화할 때는 물론이고 영화 볼 때도 필수. 특히나 블루투스 이어폰을 꺼일 일이 사실 없다 보니까 그렇죠. 누워서 영상 보기 너무 좋다고 합니다. 맞아요. 아, 이거야말로 우리 솔로들이 여자친구 없이도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는 꿀템 아닙니까? 하지만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반입이 불가능한 부대도 있습니다. 가능한 부대도 간부 허락하에 부대의 보안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주간 훈련받는 심장 훈련소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도 안 되고 블루투스 이어폰도 둘 다 반입 금지라는 거 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법무관님, 반입금지 네. 물품을 부대에 반입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죠? 반입 금지 물품 같은 경우는 부대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적으로는 지시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는 중대한 위반인지 경미한 위반인지 따라서 군기 교육이나 견책의 처분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장병 여러분 잘 들으셨죠? 꿀템도 좋지만 소속 부대에 반입 가능한 물품인지 먼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헤인. 저도 이 불이 가지고 싶어요. 불이. 불이라 하면 혹시 블루투스 이어폰 줄임말인가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오늘 1위를 한 블루투스 이어폰을 득템할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행금기에 사연을 보내 당첨이 되시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득템하실 수 있어요. 콩나물을 진짜 주진 않아요. 진짜 블루투스 이어폰을 드린답니다. 문에 얽힌 재미난 사연 그리고 궁금증까지 모두 보내주세요. 네, 우리 혜인 씨가 단 2번 출연하고 충성 TV 완벽하게 지금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예. 혜인. 데이데이! MC로 1일 활약한 소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MC를 참여한 소감은 정말 뜻깊고요. 우리 데이데이와 같이 MC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충성TV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함께해 주신 김수영 주기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일요일 저녁에도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 TV. 충성 TV!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대중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야, 우리 부대 꽃순이 오늘도 볼터치 하셨네. 자고 있던 A 병사의 이불 속으로 손이 야, 가만히 있어라. 빨간 물감을 칠하고 심지어 가슴에는 불의 지어 모양을 그렸습니다. 이건 성추행 아닌가요? 저를 넘었다, 진짜. 햇볕이 쨍쨍 내리쬐던 오후,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평화롭던 오후의 정적을 깨기 시작합니다. 비밀소리. 국군병원의 한 정신병동. 한 남성이 본인을 둘러싼 간호병들과 대치 중에 있는데요. 네. 비명을 지른 남자는 A 병사.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게 들려있었습니다. 끝이 날카롭게 갈린 플라스틱 수저. 그리고 주변에는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어요. 아이고야. 자해를 시도를 했던 건데요. A 병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이제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과가 끝난 휴식 시간에 A 병사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때 B 병사가 쓱 다가옵니다. 뭐냐? 나도 좀 같이 보자.
A 병사의 군 생활이 불편해진 건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별로 문제 없어 보이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건이라고 할 만한 뭐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날 밤 점호를 마치고 모두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A 병사도 역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때 툭, 탁, 탁, 툭, 탁, 탁. 누군가 종이 뭉치를 A 병사한테 던졌어요. 아, 일어나 봐. 왜 모른 척하냐? 종이를 던진 B 병사의 말에 모두가 낄낄대며 웃기 시작했는데요. 네. 뭐 집단 따돌림 그러니까. 같은데 갑자기 왜? 그러더니 갑자기 자고 있던 A 병사의 이불 속으로 손이 그래. 들어와요. 손이 이불 속으로 들어왔다고요? 싫어.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야, 너 이런 거 좋아한다며. 그러더니 더듬. A 병사의 몸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너무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장난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건 진짜 괴롭힘인 것 같아요. 왜 남의 몸을 그렇게 만지는 거죠?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A 병사는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이후 상황을 피하려고 이제 화장실로 도망을 쳤는데 그럼에도 동기들은 놀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씻고 오려고 오빠가 기다릴게. 야, 이거는 완전히 선을 넘었는데. 이건 심각한데요? A 병사가 처음 입대했을 때부터 이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심하고 감성이 풍부한 성격이라 남들 이야기들도 잘 들어줬어요. 네. 취미도 건전해서 영화나 책을 보면서 혼자 스스로 스트레스를 풀곤 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동기들의 괴롭힘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샤워할 때 A 병사의 몸을 뚫어지게 쳐다보는가 하면 이거 비누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노골적으로 확인하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게 비누 아니에요? 이거 비누? 맞습니다. 네. 이걸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 비누를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에 주워달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죽는 사람의 자세를 보고 희롱하는 거죠. 아, 진짜 듣기만 해도 너무 짜증나네요, 진짜. 진짜 가지가지하네요. 정말. 네. 근데 사실 이제 괴롭힘의 시작은 별거 아닌 사건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까 그 A 병사가 다른 병사랑 함께 이제 영화를 봤다고 했잖아요. 핸드폰으로. 그 영화가 문제가 됐던 거였어요. 아니, 영화가 왜 영화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요? 둘이 이제 아까 함께 봤던 영화. 그 해외 유명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었던 영화의 그 소재가 이제 문제였는데요. 동성애를 사실 소재로 한 영화였거든요. 근데 B 병사는 이때 A 병사를 동성애자로 오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그런 영화를 꼭 동성애자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그렇게 따지면 얼마 전에 저는 뭐 사이코패스 나오는 영화 재밌게 봤는데 그럼 내가 사이코패스인가? 그렇잖아요. 뭐 살인자 다룬 영화 재밌게 본 거 뭐 내가 살인자? 너무 어이가 없는. 근데 B 병사가 말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뭐냐면 영화가 끝날 때쯤에 A 병사가 눈물을 흘렸다 갑자기. 아니, 영화 보고 감동 받았나 보지. 눈물을 너무 쉽게 흘리는 걸 보고 그냥 동성애자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말도 안 된다. 그러더니 이제 부대원들의 괴롭힘 또한 노골적으로 더 진행이 됐어요. 어떡해. 휴가를 다녀온 동기가 그 A 병사한테 준 선물이 바로 뭐예요? 이거였습니다. 뭐예요? 관장량. 관장약? 아, 관장약? A 병사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대놓고 표현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워낙 껄낌없이 가깝게 지내던 부대원들이라서 처음에는 이게 장난인지 괴롭힘인지 막 혼란스러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좀 친하게 지내던 동기들이었으니까 이게 장난인지 괴롭힌지 그 선을 이렇게 살짝씩 넘다 보니까 되게 고민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놓고 화내면은 이게 좀 싸움으로 번질 것 같고. 이때 A 병사는 한편으로 심한 자책감도 느낍니다. 자책감이요? 자신이 남자답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일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불안과 우울감은 점점 늘어만 갔어요. 그래서 A 병사를 놀리는 사람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잘 모르던 병사도 심지어 와서 농담을 던질 때도 있었는데요. 야, 우리 부대 코스tun이 오늘도 볼터치 하셨네. 화내지 마. 예뻐. 예뻐. 싫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진짜 왜 그러나. 이건 당사자도 뭐 헷갈릴 것 같아. 내가 진짜로 성소수자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나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갈등만 쌓여가는 상황이니까 진짜 A병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아주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또 뭐가 있어? 이게 이게 양호한 양호한 거 아닌 것 같아. 와. 샤워실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정말 쇼킹합니다. 몸부림치는 A 병사를 향해서 C 병사가 겁박을 합니다. 야,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앞으로 굉장히 더 힘들어진다. 뭐야. 그렇게 A 병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한 동기들은 A 병사 입술에 빨간 물감을 칠하고 심지어 가슴에는 브래지어 모양을 그렸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화난다 진짜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진짜. 하게 된 거죠. 저 집에 갈래요.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진짜 너무 화가 나요. 가세요. 이해합니다. 진짜 와 너무 네. 이해가요. 그런데 A 병사의 진술에 따르면 에이즈 복균자는 아니냐. 시집 가면 밤일 잘하겠다라는 저속한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둘을 넘었다, 최악이야, 진짜. 심지어 또 A 병사에 대한 외모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도 이제 퍼져 나가는데요. 피부가 하얀 걸 보니까 어디 가서 화장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립스틱을 몰래 바르고 다닌다더라. 이런 안 좋은 소문까지도 굉장히 좀 퍼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뒤에서 껴안거나 다리를 만지는 동작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왜? 진짜 네, 제 저도 이걸 정신이. 보고 이해가 안 갔는데. 이건 성추행 아닌가요? 어느 날 간부가 A 병사를 부르죠. 상담을 좀 하자는 거예요. 네. 어떤 내용의 상담이었을까요? 그러니까 A 병사가 좀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그거를 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주려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맞아. 분위기를 파악을 네. 감지를 하고 상담을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부와 했던 상담의 요는 다음과 같은데요. 부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네가 성소수자라고 하더라.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원하는 전문 상담가와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취해줄 테니까 편하게 얘기해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네. 약간 그러니까 부대원들이 아예 그냥 기정사실화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부대 전체에 또 이야기가 퍼진 게 된 거네요. 상담관도 어떤 네. 선입견을 가지고 상담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A 병사는 성소수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 정체성을 폭로하는 것을 아우팅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A 병사가 실제로 성소수자였다면 이는 명백한 아우팅에 해당이 됩니다. 맞아요. 사실 A 병사는 간부의 배려가 고마운 한편 또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성소수자로 낙인을 찍힌 거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말은 못했어요. 아니 왜 못해? 해야지. 당장 가서 저 지금 당하고 있어요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 얘기를 해야지. 이게 이제 본인이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는 마당에 사실대로 얘기를 했다가 야 고자질을 하는 것도 남자답지가 않다. 무슨 말도 안 돼. 성소수자 같다. 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굉장히 좀 두려워했다고 하더라고요. 행여 또 다른 부대로 전출 간다고 하더라도 소문을 계속 이제 따라다니잖아요. 네. A 병사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을 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특히나 저녁 이후에도 계속 이 소문이 이어질까 봐서 극도의 두려움과 자괴감에 빠집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반응이 발생됐고요. 결국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분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짜증이 나네. 화가 나네, 정말. 진짜 저 같으면 도망가고 싶을 것 같은데 부대 군복무 중이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맞아. 너무. 이게 부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근무 형태가 있잖아요. 위병도 있고 불침번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수랑 계속 근무를 서고 어딜 갈 때마다 이게 본인이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치스럽고 눈치를 많이 볼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진짜 입장을 바꿔놓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신적인 고통이 정말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어떤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건 이유가 뭐건 괴롭힘이나 차별을 감수해야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건은 실제 성소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부대원들이 집단으로 괴롭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요인이 많은 사건인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이 사건이 집단 따돌림이랑 뭐가 다른지 전혀 모르겠고 뭐 별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트집을 잡아서 한 사람을 진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 시작이 너무 사소했어요. 영화 한 편. 그러니까. 을 보고 울었다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일이 온 그렇죠. 건데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최근에 있었던 또 한 사건이 떠올랐거든요. 그 외모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악성 댓글에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운동선수 네, 사건 네, 네. 다 아시죠? 진짜 너무 보면서 안타까웠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모니터 뒤에 숨어가지고 손가락으로 막 사람 괴롭히고 막 그러다가 결국 진짜 목숨을 네. 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 선수도 남자가 화장하고 다닌다, 뭐 동성 애인이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플에 10년 이상을 시달렸다고 합니다. 정말 정말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이죠. 진짜 악플이 정신 건강에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진짜 심장이 이렇게 쿵 떨어지는 그 기분 아세요? 진짜 하루 종일 그 말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퍼졌다고 생각하면은 와 진짜 네,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저희의 어떤 그런 직업 특성상 악플을 볼 수밖에 없는 또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뭐 맞아요. 가장 가슴이 아팠던 악플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의상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걸그룹이다 보니까 다소 타이트하고 이런 의상을 많이 입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좀 안 좋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글을 봤을 때 이제 저는 괜찮은데 그런 걸 이제 부모님들이 봤을 때 그게 되게 저는 최근에 이제 또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뭐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다 뭐 이런 글도 진짜요? 기억이 나고요. 뭐 너무 못해서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게 다리가 잘릴 일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선수도 축구 선수 아닌데. 했죠. 잘했으면은. 제일 어이없었던 게 냄새나게 생겼다. 뭐 약간 그냥 뭐 그러니까 뭐 근거가 아, 없는 것 같은데 맞아. 이렇게 막 달고 그거 밑에 또 달면서 이렇게 웃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참 아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야 할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참 나쁜 습관인 것 같아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특히나 이번 사건은 뭐 남자는 이런 외모와 성격을 가져야 해, 뭐 여자는 이런 외모와 이런 성격을 가져야 해, 이런 편견들 이거는 진짜 꼭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말씀하신 이런 특성들이 A병사의 고유 성격과 특성일 뿐인데 여성적이라며 조롱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공격성과 지배력을 표현해서 너보다 내가 더 남자답다. 나는 진짜 뭐 남자이고 남성성이 우월하다. 이런 심리를 표출하는 겁니다. 네, 남성성과 여성성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른 개인의 특성을 존중해주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샤워실에서 A 병사에게 여장을 시켰잖아요. 이건 진짜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을 것 같고 이게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 이건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해주세요. 네. 가만 있어라 하고 뭐 가만 있지 않으면 앞으로 군 생활이 어려워질 거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런 경우 위협을 가하였기 때문에 위력을 행사해서 학대 가혹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군 형법상 위력 행사 가혹행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네. 폭행 협박을 사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뭐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서 의사를 제압한 경우 모두 위력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력 행사 가혹행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저는 이 동기들한테도 정말 화가 나는 게 사건 전까지는 친하게 지내다가 맞습니다. 본인들이 오해해놓고 이 괴롭히는 거는 이게 도대체 무슨 심리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장난으로 시작됐겠죠. 피해자가 장난으로 시작을 했는데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재밌네? 흥미를 느끼면서 장난의 강도가 점점 이제 세지죠, 이제. 나중에는 흥미와 재미를 넘어서 피해자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월등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인지적 왜곡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A 병사도 친한 동기들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장난인지 뭔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친구들이 장난을 치면 기분 나빠도 그냥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은 걸까요? 처음에 장난으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강도가 조금 더 심해지면 묵혀지지 말고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주위에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부대라는 조직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우울증이 오게 되고 자기 책망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힘든 마음에 갇히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정말 친한 사이에서 진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다는 게 진짜 더 좀 많이 힘들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일 때 이런 사건들이 더 많이 발생해요. 친한 사이일수록 오히려 경계가 없거든요. 강압적인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정당화하고 성적인 환상을 가지는 등 비이성적인 왜곡 성향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괴롭힘에서 시작을 해서 부대원 전체가 피해자를 괴롭혔잖아요. 심지어 잘 모르는 병사들도 다가와서 성적인 농담을 하고 추행을 했단 말이죠.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할 수가 있을까요? 피해자가 이미 약자라고 규정된 상태에서 집단주의적 성향이 발동된 겁니다. 다른 이들이 하는 걸 보면서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제 군중 심리에 의해서 더 쉽게 동조하면서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이나 내가 가해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죄의식도 덜 하게 되죠. 근데 괴롭힘의 방식에 대한 의문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희롱이랑 추행에 가깝게 사람을 성적으로 괴롭히고 학대하고 있는데 왜 이런 방법으로 괴롭히는 걸까요? 군에서 발생하는 구타나 가혹행위는 계급과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타인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게 오로지 성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상대에게 굴욕감, 치욕스러움을 주려는 거죠. 아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자 그러면은 화를 좀 삭히고 오늘 사건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A 병사는 성소수자 관련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동성애자로 오해를 받고 그 뒤로 부대원들의 성추행을 비롯한 집단 괴롭힘에 계속해서 시달렸습니다. 자 극도의 모멸감을 주는 성범죄 당연히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겠죠? 네, 일반적으로 괴롭힘이나 놀림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고 부대 내에서 징계 절차에 회부돼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경우는 성적인 의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정도가 상당히 심한 경우에는 성폭력 특별법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신체 폭력은 물론 정신적 폭력도 폭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사건처럼 꼭 때리지 않아도 몰래 껴안고 막 만지고 이런 경우도 처벌을 당연히 받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몰래 껴안고 만진 경우인데 이 경우는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군형법상으로 1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꽤 높은 편이에요. 일단 벌금형도 없기 때문에. 또한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도 단순히 군형법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성폭력 특별법이라든지 기타 성범죄에 대한 법률이 모두 동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법률 조항에 의해서 모두 처벌받게 되면 물론 아까 같이 강한 정신적인 폭력까지 행사하였다면은 이를 통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A 병사는 성소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대원들을 억측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혹시 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성적인 놀림이나 폭력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성 정체성을 폭로하는 것도 모두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국민은 모두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집니다. 지금 살펴본 사건은 전반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A가 실제로 성소수자였다고 할지라도 네. 그 어떤 누구도 A를 또 괴롭힐 권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무슨 형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 규정돼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건 그것은 한 개인의 특성이고 전 세계 어딜 가나 존중받고 지켜져야 할 사람의 권리입니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동성애자라면 군대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나요? 뭐 성소수자에게는 어떤 제도가 마련되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현재 군에서도 병영 내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소수자 병사가 평범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사는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동성애 성향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원칙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네. 과거와 달리 현역 복무 부적합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꼭 자신의 성향을 밝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이성애자가 나 이성애자야라고 떠벌리고 뭐 다니지 않는 것처럼. 예, 그럼 동성애자들이 아우팅 당하지 않도록 뭐 제도도 마련되어 있나요? 네, 군에서 아우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휘관이 이제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병사들은 물론이고 해당 병사의 부모님도 그 사실을 모른다면 그것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병영 내에 동성애자 병사가 있다면 사생활 질문을 금지하는 지침이 있는데요. 면담과 상담 기록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하죠. 네, 다만 저녁 시까지 지휘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배려 용사로 보호하고 지도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추가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심한 차별을 받고 정신병동까지 갈 정도로 네네. 정신적인 피해가 큰데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그걸로 인하여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군은 성적인 소수자들의 인권 그리고 배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네. 다행이네요. 시대의 흐름과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도와 원칙을 보완하는 유연한 군대가 되는 과정으로 보여서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싶네요. 네. 만약 병영 생활을 하던 중에 지휘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부담스럽다면 부대 내 병영 생활 전문 상담가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독특하거나 조금 다른 사람들을 이 편견을 가지고 보는 시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참
오래된 속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용되는 게 가슴 아픈 현실인데 하루빨리 열린 사회가 되어서 이런 속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부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차렷 경례 군. 자, 요맘때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중요한 부대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바로 진지봉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 충성 진지봉사 명 받았습니다. 충성. 진지공사 극한 작업 베스트 5 시작합니다. 빠밤. 다시 한번 말하는데 대신 못 낮출 때면 다시 어렵어요. 사건의 시작은 몇 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비병사는 지능적으로 움직였어요. 오히려 과감히 선을 넘어버립니다. 너무 소름 끼친다. 너무 소름 끼쳐요 진짜.